안녕하세요. BTBSAJ입니다. 드디어 3월 26일자로 캐나다에서 트래블 이그잼션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어제 인지했는데요. 하나씩 검증하다 보니까 오늘에야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다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최초 발표한 3월 18일 이후로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한 자의 조건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계속 추가되어 온 거죠. 처음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빼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발표를 했었고 3월 20일 날에는 아주 러프하게 워킹 비자, 스터디 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캐나다 입국이 허용된다고 추가 발표를 했었죠. 그러나 이 내용은 당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예외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장 입국을 시도하지 말고 차후에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바로 어제 3월 26일자로 나온 거죠. 사실 발표를 했다기보단 예전부터 있던 공식 페이지의 내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즉 정말로 매일매일 쳐다보는 사람 말고는 알아채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저번에 만든 영상 이후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해주시던 질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러프하게 발표된 내용 때문에 생긴 거였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제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의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그리고 International Student 그리고 승인받은 영주권자에 대해서 아직 랜딩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즉 3월 20일 날 발표했던 예외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그분들이 이제는 입국이 가능해진 것이죠. 참고로 매번 발표가 나올 때마다 기존의 예외 사항에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며칠 전에 3월 22일자 발표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전 영상, 그러니까 이전 예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바로 이곳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출발지에서 헬스 체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후에 공항을 떠나기 전 재차 헬스 체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 바로 직계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직계 가족의 범위는 자신의 기준으로 배우자, 파트너, 그리고 그들의 자녀 또는 손자, 손녀까지였지만 3월 23일 날 이 부분에 자신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 파트너의 부모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디언 또는 튜터까지 포함이 되어 거죠. 영문 발표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잠깐 멈추셔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리서치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또는 잘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그 첫 번째는 워크 퍼밋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공항에서 워크 퍼밋을 받은 사람만이 이 예외 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하신 어떤 분이 캐나다 마닐라 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Temporary Foreign Worker로서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디스크립션欄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클릭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하지만 이 워크 퍼밋 승인자, 즉 워크 퍼밋은 승인되었지만 아직 한 번도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외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공식 페이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부분을 유추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미 일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외 사항에 포함된다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스터디 퍼밋의 경우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스터디 퍼밋을 승인만 받은 사람, 그리고 아직 입국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했지만 Temporary Foreign Worker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공식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이 뉴스에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워크 퍼밋을 이미 받은 사람만이 이 예외사항에 포함되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워킹 홀리데이도 입국 시
워크 퍼밋의 종류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CIC에 한번 확인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곳에 연락하기가 힘든 건 저도 알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폼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이메일로 답변을 받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플래그 폴링입니다. 현재 국경은 아주 이센셜한 일이 아니면 모든 일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CBSA, 즉 캐나다 국경 수비대에서는 이 플래그 폴링에 대해서 이센셜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 신청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한 이민 규정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일 자가격리입니다. 이제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캐나다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맨데토리입니다. 혹시 이를 지키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문제가 발생될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꼭 자가격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애들 둘이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는 동반 비자인 경우 입국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는 아이들은 입국이 가능하지만 아내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계 가족의 조건이 오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내용의 공식 문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immediate family member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immediate family member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워크 퍼밋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입국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LMI를 받아서 출국하려는 사람은 입국이 가능한가요? 안 된다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아직 워크 퍼밋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CIC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유효기간이 원래 6개월인데 3개월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알아본 건 아니고요.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을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6개월 대신 9개월 이렇게 유효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유학원을 통해서 일을 진행 중이시라면 유학원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스터디 퍼밋으로 공부 중이고 남편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이 경우의 대답은 yes or no입니다. 만약 현재 해외에 있고 캐나다에 입국을 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현재 있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출국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입국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캐나다 여행 지침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면 캐나다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명시해 놨죠. 따라서 이건 그때마다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설명란에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의 링크들을 모두 다 달아 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캐나다 입국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